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도전등기에 있어서의 구조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자성체가 있고요. 자성체와 맞물려서 회전하는 도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성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성체 부분은 이쪽을 관통해서 흐르는 자개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자개들로 흐르는 자기 회로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히스테시스와 마류손들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체 구조물 부분인데요. 이쪽에 이런 살들을 통해서 발생한 유기기전력들이 전류로 흐르게 되겠죠. 양쪽 끝단도 역시 도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순환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렇게 유도된 전류가 토크를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회전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즉 우리가 축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거나 하여서 회전자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래도 고정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 자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전 자개가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회전자의 도체들을 쇄교하게 되고 유도 전류를 발생하게 되죠.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개가 집중되는 부분에 큰 전류가 집중돼서 흐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개 부분이 약한 자개 부분은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전 자개가 회전할 때 이것에 따라서 한쪽에 큰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반대쪽에는 반대 방향으로 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도 전류는 결국 유기전압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전자 구조물을 리액턴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가 갖고 있는 또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회전자 도체를 저항으로 표시하면은 그림과 같이 등가 회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 유도성 성분이 크고 저항 성분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는 전류의 값은 유도성 부하에 의해서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상 전류라는 말은 결국 순환 전류가 유기 전압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얘기죠. 저항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90도 위상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전류와 유기전압과 전류 위상이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사실 유도전류가 이런 큰 값을 자기와 맞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상차를 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즉 위상차를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상태는 위상차가 없는 경우, 그리고 위상차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와 달리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회전자계의 방향과 일치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크지 않고 작은 값의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도된 전류가 회전자계와 더불어서 토크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값이 작은 값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설명하자면은 회전자계에 의한 자계,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류는 지금 도체를 통해서 흐르는 수직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와 자계에서 토크가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류 값이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토크 값도 작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와 같이 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은 그 상태에서 큰 토크를 발생하지만, 지금은 실제로는 유도성 부하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로에서 저항의 값이 크게 되면은 유도 전류 유도성 인덕턴스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그래서 위상을 갖다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저항을 크게 하고 운전 시에는 저항을 작게 해서, 왜냐하면 이런 저항이 운전 시에 크게 되면은 동손이 발생하게 되죠. 손실로.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농용 구조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선형을 쓰게 되는데요. 권선형의 경우에는 권선을 이런 농용 구조물 대신에 감고, 그래서 외부 슬립링을 통해서 가변점을 연결해서 기동 시에는 큰 저항을, 또 운전 시에는 작은 저항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지되어 있는 회전자에 대한 회전자계의 역할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회전자 구조물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자계가 도는 속도와 회전자가 도는 속도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유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회전자도 회전자의 자계에 의해서 발생한 토크에 따라서 이제 따라서 돌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정지 시에서는 회전자와 회전자계의 상대 속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회전자계에 대해서 회전자가 상대적으로 잡거나 정지하고 있는 상태죠. 기동 시에는. 이때는 큰 유도전류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도전류에서 이제 토크가 발생하고 토크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회전을 하면서 그런 두 개의 위상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유도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계와 회전자가 동일한 속도가 됨에 따라서 유도되는 전류가 즉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죠. 회전자가 회전자계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토크가 결국 얻게 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전자계와 회전자가 서로 다른 정도, 서로 벗어나 있는 속도, 상대적 속도의 값을 슬립이라고 그러는 내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립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은 이것이 이제 유기되는 전압 또는 유도 전류의 크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합니다.